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배워야 될 요소들도 좀 있고. 자, 일단은 우리 자, 제목이 만세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만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3.1운동을 말이야. 3.1운동. 자, 적어줘 볼까? 자, 만세는 3.1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전 시점이니까 3.1운동 직전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목에서부터 이제 일제강점기 냄새가 조금씩 나긴 시작하는데, 원래 이 만세전이라고 하는 제목이 만세전이 아니었거든? 아니었는데, 원래 원제가 하나 또 존재를 해요. 자, 원래 제목이 묘지라고 하는 제목인 소설이었어. 묘지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3.1운동 직전이면은 1919년인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919년 직전에는, 일제히 강압과 탄압과 이제 검열이 되게 심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자, 당연히 3.1운동 시점에 바로 나왔다기보다는 조금 더 뒤에 나온 소설이겠죠. 자, 그래서 이 묘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 자, 그 당시 조선의, 자, 현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었어. 자, 우리 조선은 그 당시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공동묘지와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 자, 이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자, 뭘 당한 거냐? 일종의 검열을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검열과 자, 이 검열 끝에 자, 수정 작업을 거친 최종적인 제목이 만세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유한 제목으로 바뀌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만세전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건, 자, 우리가 여로형 구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요 여로형 구조도 우리가 1학년 때 뭐 삼포 가는 길 같은 요런 작품에서 장소의 이동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갈 겁니다. 자, 오늘 요 만세전은 자,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라고 하는 말을 쓸 거예요. 자, 원점 회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로는 장소의 이동이 있다는 건데, 이 장소가 처음에 시작했던 A라는 장소가 있고 B, C, D 여러 가지 장소를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와야 돼. 자, 그래서 여로형, 원점 회귀형 여로형이라고 하는 말은 자, A에서 자, B로 갑니다. 자, B에서 C로 가고, 자, 다시 어찌됐든 A로 돌아오더라 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소설이야. 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자, 여기 여로형 구조를 가지는 만세전에 주인공의 이름은 나로 등장을 합니다. 자, 전체 줄거리 한번 읽어볼까? 일본에 유학 중인 나. 자, 나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일본에 유학 중이라고 하니까 첫 시점은 일본에서 출발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A인, 자, 첫 장소는, 자, 일본의 동경. 자, 지금의 도쿄죠. 자, 도쿄라고 하는 요, 이제 일본 지역에서 출발을 해. 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동경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자, 일본에 유학 중인, 자, 그 당시로서는 이제 되게 있는 집안인 거죠. 유학을 했다. 외국어를 좀 쓸 줄 안다. 자, 요걸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해봅시다. 자, 내가 일본으로 유학 중인 지식층인데, 자, 읽어볼까요?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향한다. 여기 있죠. 아내가 아파. 내가 아내가 있어. 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위독합니다. 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요 상황에 이제 딱 편지를 받고, 야, 아내가 죽는다는데 일단 한국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돌아갑니다. 자, 근데 도중에 술집 여급인 정자도 만나고, 자, 고베에 들러서 을라도 만나는 등 늑장을 부린다. 여기 정자, 을라 전부 다 여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여색이 좀 있나 봐. 그래서 아내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내가 아프대. 그래서 죽을 것 같대. 그럼 바로 가야 되잖아, 그지? 근데 계속 본인이 이제 지연시키면서 내가 만났었던 예전에 다른 여자들을 조금씩 만나고 온다고. 자, 귀국하는 배 안에서 일본 형사에게 시달리고 우리 농민들을 유인해 노동자로 팔아먹는 현실을 보고는 여기 밑줄 민족적 울분을 느낀다. 자, 이 사람이 동경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오는 배 같은 데서 이제 기차 같은 데서 딱 내리니까 갑자기 이제 일본 형사가 나를 갑자기 조사를 하기 시작해. 일본에서는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내가 일종의 수모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도 이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일본 형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이제 억압하고 이제 괴롭히고 하는 것 같아. 자, 다른 일본인도 우리 조선인들을 뭐 이제 뭐 요보라고 하는 이런 호칭 쓰면서 되게 무시를 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일본 유학 중인 지식인이지만 자, 민족적인
울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그걸 경험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까요? 집에 와보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방치해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대. 자, 아내의 장례를 치는데 벌써 죽었네. 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사이 일본에서 새 길을 찾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정자. 아까 우리 아내 만나러 가는 길에 잠깐 만났던 이제 여자 있죠. 자, 그 여자의 편지가 오고요. 자, 나는 그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을 붙여준대. 자, 그런 후에 나는 여기 밑줄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묘지 같은 조선. 자, 이게 작중에 묘사되거든. 자, 이 조선은 구더기가 들끓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부정적인 곳으로, 아까 우리 이제 초반의 제목이었던 묘지, 자, 이게 아까 말했던 조선의 현실을 뜻하는 구더기 같은 뭐 요런 현실을 뜻하는 말인데, 자, 이걸 느끼면서 조선을 떠나, 자, 경쾌한 기분이 되어 다시 동경으로 향한다. 여기 밑줄 경쾌한 기분이 되어 다시 동경으로 향한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자, 봐봐. 자, 여기 BC는 당연히 이제 조선이겠죠. 자, 조선인데 다시 동경으로 돌아갈 때, 자, 조선에 있을 때는 민족적인 울분을 겪었다라고 했지. 근데 다시 동경으로 돌아갈 때 민족적인 울분을 가지고 돌아간 게 아니라 되게 홀가분하고 기뻤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원점 회기는, 자, 요 민족적인 울분을 가지던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자, 그래서 동경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이 소설의 일종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유학 중인 지식인은 아무래도 이제 나라를 이끌어갈 계층이다 보니까 민족적인 울분을 이제 느꼈다면 어떤 거 뭐 이제 태도의 변화를 보이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 민족적 울분만 느끼고 그냥 끝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뒤에는 태도의 변화가 딱히 없더라라고 하는 것. 자, 여기 이제 작중 결말입니다. 결말인데 신기하게 전체 줄거리가 앞에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밑에 조금 더 뒤에 보면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 부산으로 오는 배 안의 목욕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니까, 자, 굳이 표시를 하자면, 자, 여기서 경험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 자, 볼까? 7년이나 가까이 있는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해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 동그라미 칠까요? 자, 여기 나왔죠. 자, 참고로, 자, 이 나의 이름이 이인화라고 있어요. 이인화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제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하여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나는 평소에 정치에 관심도 없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관심도 없는 굉장히 소극적인 지식인이었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정신이 좀 번쩍 들더라. 근데 얘의 생각은 딱 여기까지인 거야. 자, 이어서 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이어서, 자,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자,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 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기묘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동은 굳이 안 한다니까. 자,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자, 지금 현재의 공간이겠죠. 자,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상징적인 소재가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몽유병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쳐볼래? 자, 몽유병이 뭐야? 자, 꿈꾸다가 이제 하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고 이제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지, 그지? 자, 몽유병은 말 그대로 병이기 때문에, 자, 이 꿈은 깨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몽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지칭을 하는 거냐면 조선 사람들을 얘기를 해. 자, 이 이인화가 보기에 지금 조선인들은 깨야 될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몽유병에 걸린 사람들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몽유병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를 해보면, 말 그대로 이제 내가 꿈인지 깨야 되는데 이게 깨야 되는 꿈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정도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 자, 아래로 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자,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자,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자, 뭘요? 어딜 가든지 조금 더 염려 없애다. 생번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자, 여기 요보에 세모 칠래요? 자, 밑에 뜻풀이가 나오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비하하는 표현으로 요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인들 보고 뭐라고 불러? 막 짱깨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런 표현인 거야. 그런 정도의 비하의 표현.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순사요. 가는 곳마다 순사원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자, 데라우치. 자, 데라우치 총독 알죠? 자, 그 데라우치 상이 참 소나기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거 많죠. 자,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모을 것이 똑 하나 있죠. 자,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봐도 이 시골자는 좋은 의도로 지금 촌에 들어가려는 건 아닌 것 같죠. 자, 일제 총독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사람 인물이야라고 막 매우 감격하기도 하고 돈 몰 것 하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자, 무언가 부정을 저지를 인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자, 중략 아래. 자,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이오?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자,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다보고, 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멱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그러니까 시골자가 촌에 들어와서 뭘로 그렇게 돈 버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이제 조금 은밀하게 잠깐 이제 빠져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실상은 누워서 떡 먹기 쉽대. 자,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3번째나 되오만은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저기 밑줄. 자, 뭘까? 일종의 강제징용입니다. 강제징용.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일본 소속 회사에 강제로 팔아 넘기는 거. 그냥 촌 사람들한테 이제 꼬드기는 거죠.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아웃소싱 있죠. 아웃소싱. 뭔지 알아? 인력사무소 같은 데 가면 거기 이제 인력사무소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엽이가 만약에 이제 인력사무소 일을 하러 왔어. 한 새벽 4시에 이제 무거운 몸을 끌고 왔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일 좀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승엽 씨 저기 이제 좀 이따가 저기 오는 봉고차 타면 돼요 하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루 일감을 주고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겠지. 근데 자, 일당을 온전히 승엽이한테 다 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승엽이한테는 7만 원을 주고 그 인력사무소장 가만히 앉아서 이제 그냥 소개시켜주는 그 사람한테 3만 원이 간다고. 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말도 안 되겠지. 아까는 그래도 승엽이가 7만 원 벌어가잖아. 근데 요런 일에서는 어쩌겠어. 내가 한 9만 5천 챙기고 이제 승엽이는 5천 주고 이런단 말이야. 자, 수탈이죠, 수탈. 자, 이어서 보세요. 자, 즉 조선 쿠리 말씀요. 자,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자, 그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쉽대. 경상남도가 제일 쉽대. 자,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자,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불황배의 술중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자, 여기 밑줄.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떼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호칭들 봐봐. 조선 노동자들한테 불쌍하다라고 하던지,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본 놈들을 도적놈이라고 한다든지, 자, 그리고 자, 내 앞에 있는 이 이제 시골자, 이 시골자를 보고 상판떼기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지. 자,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자, 일제라고 하는 것에 적개심을 가진 거야. 자, 내가 일본 유학할 당시엔 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자, 중간에 조선에 이제 들어와서 이거저거 경험을 하던 와중에 생긴 거야. 생긴 건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네. 이 헬조선은 내가 나와야겠다. 이러고 이제 동경으로 간다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만세전의 이제 중반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사실주의적 소설이고요. 뭐 시점을 굳이 따지자면 이인화 개인의 경험을 다루고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